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80대가 되어 조용한 방에 앉은 한 사람이 만약 65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털어놓는 늦은 고백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람은 젊을 때보다 늙어갈수록 더 많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은 마지막에 마음속에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현지 시간 몇 시에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도시에, 어떤 밤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모른 척한 대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65세였을 때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아직도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았고 누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 먼저 달래려 했고 누가 내 형편을 묻기 전에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숙함인 줄 알았습니다. 집안이 편안하려면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자식들이 바쁘면 내가 한 발 더 물러서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속 물러서면 사람들은 내 자리를 비워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요즘 자식들이 자주 와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물을 때 나는 괜히 웃으며 길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자주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키고 싶지 않았고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대답은 내가 했는데 상처는 내가 받은 것입니다. 65세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섭섭하다고 말하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참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짐이 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웃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말끝을 흐리며 부탁을 꺼내면 이미 마음속으로 거절할 이유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도 나는 매번 이번만 넘기면 관계가 편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까지 허락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나쁘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는 늘 편한 쪽으로 흘러가고 부담은 대체로 말없이 받아주는 사람에게 쌓입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받아주면 상대는 그것을 고마움보다 익숙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익숙함이 오래되면 존중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 흐려짐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명절에 음식 준비를 거의 혼자 하고도 어머니는 원래 잘하시잖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병원에 다녀온 날에도 손주를 잠깐 봐달라는 전화를 받을 때, 내 피곤함보다 남의 사정이 먼저 계산될 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서늘해집니다. 화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점점 관리인처럼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80대가 되어
가장 아프게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착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나를 지우는 방식이 됩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가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 하루를 내주고 평화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내 감정을 삼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조용한 허무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먼저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소리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해보고 말아마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웃으며 넘기기 전에 그 말이 내 안에서 어떤 자리를 건드렸는지 조용히 살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너무 늦게까지 방치하지 않는 일입니다. 나는 이제야 합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삶은 결코 조용한 삶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오래된 억울함이 자랍니다. 그러니 남은 날을 다르게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멈춤입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내 입에서 그래 알겠다라는 말을 끌어내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그 짧은 침묵이 늦은 인생을 다시 내 쪽으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참는 일이 오래되면 사람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젊을 때의 참음은 때로 힘이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화가 나도 자리를 망치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은 분명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모든 것을 참고만 살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이 나를 불편하게 대하는 방식을 내가 계속 허락하는 습관이 됩니다. 65세 나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참으면 어른다운 줄 알았고 넘어가면 관계가 오래가는 줄 알았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모임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 사정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자식한테 도움은 좀 받아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은 순간 작아졌습니다. 나는 웃으며 다들 바쁘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알았습니다. 내가 참은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찔린 내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보다 상처받지 않은 척 할 때 더 깊이 지칩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빚이 쌓입니다. 내가 또 참았구나. 왜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했을까? 괜찮은 척 하지 말걸. 이런 말들이 밤마다 늦게 찾아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무도 내 방에 들어와 나를 탓하지 않는데 나는 혼자서 나를 탓합니다. 참는 사람이 착해서 관계가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계속 삼키기 때문에 겉으로만 조용해 보이는 것입니다. 한쪽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한쪽은 그 말을 밤새 곱씹습니다. 한쪽은 부탁을 던지고 한쪽은 자신의 일정과 몸 상태와 마음까지 적어놓습니다. 겉으로는 다툼이 없으니 좋은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이미 저울이 기울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기울어진 저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 다녀와 몸이 무거운 날에도 누가 잠깐만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약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는데도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부터 밝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거절하는 나를 불편하게 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은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관계 안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붙잡고 어떤 사람은 참으며 붙잡습니다. 나는 후자였습니다. 조용히 참으면 아무도 떠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그렇게 붙잡은 관계는 나를 존중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편하기 때문에 머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일은 생각보다 아픕니다. 내가 평생 배려라고 믿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괜찮잖아요. 당신은 원래 이해심이 많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런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나를 더 참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나는 그 말들 앞에서 자주 무너졌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괜찮지 않은 날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관계에서 존중을 잃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의 신뢰를 잃습니다. 내 마음은 분명 싫다고 말했는데 입은 또 알겠다고 말합니다. 몸은 쉬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남의 눈치를 먼저 살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무엇이 싫은지, 무엇이 힘든지,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 참은 사람이 치르는 가장 큰 대가입니다. 남에게 화를 내지 않았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말이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끈듯 차갑게 돌아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네요.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대답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내 자리를 표시했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폈을 것입니다. 참지 않는다는 것은 함부로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음의 끝에 쌓인 억울함으로 폭발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일찍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성숙함은 모든 것을 삼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더는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작은 순간마다 나를 대신에 한마디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나를 너무 쉽게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첫 경계가 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리가 더 낮아집니다. 나는 예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설명을 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오해를 풀려면 자세히 말해야 하고 내 사정을 알아주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더 많이 말했습니다. 누가 내 뜻을 비틀어 받아들이면 더 오래 설명했습니다. 그때 나는 침묵하면 지는 것 같았고 짧게 말하면 무책임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80대가 되어 돌아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이 이해의 문이 아니라 더 캐묻기 위한 틈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는 두 마디를 요구했고, 내가 이유를 말하면 그 이유의 약한 곳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화처럼 보였지만 끝나고 나면 늘 내가 신문을 받은 사람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통화를 하다가 마음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오늘은 힘들어서 어렵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뭐가 그렇게 힘든데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병원에 다녀온 일, 잠을 설친 일, 몸이 무거운 일까지 줄줄이 꺼냅니다. 말하는 동안 내 사정은 점점 작아지고 상대의 판단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나는 허락을 받으려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거절 하나에도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설명하는 사람의 슬픈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존중받고 싶어서 설명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의 기분을 통과해야만 내 마음이 인정되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내 피곤함도 설명해야 하고, 내 서운함도 증명해야 하고, 내 선택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고개를 끄덕여주는 순간에야 겨우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 마음은 설명을 들었다고 반드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이미 나를 가볍게 보는 사람은 내 긴 말을 성의로 듣기보다 더 쉽게 흔들 수 있는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내가 길게 말할수록 상대는 내 약한 지점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에서 죄책감을 느끼는지, 어떤 말에 쉽게 물러나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공평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리해집니다. 나는 한때 자식에게도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왜 오늘은 도와주기 어려운지, 왜 마음이 서운했는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까지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면 이해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일대 나는 설명한 만큼 더 초라해졌습니다. 내 감정이 틀린 답안지처럼 취급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나는 내 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말을 늘리지만 존중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말이 자신을 더 노출시키는 일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을 보여주었는데도 상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더 보여주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존중은 설명의 양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은 내가 어디서 멈추는지를 보여줄 때 생깁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건 제 마음에서 이미 정한 일입니다. 이런 말은 길지 않지만 사람에게 묘한 무게를 줍니다. 이유가 없어서 짧은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다 내놓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짧은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짧게 말하면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내가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성숙하다는 것은 모두를 납득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끝없이 해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계속 설명하게 됩니다. 내가 내 선택을 믿기 시작하면 말은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억울할 때마다 내 삶을 전부 펼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짧은 말도 충분하고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긴 말도 부족하다는 것을 더 일찍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속으로 먼저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내 설명을 들으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지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일이 아닙니다. 내 깊은 곳을 아무데나 내려놓지 않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이 설명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덜 설명해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존중받습니다. 그 조용한 단단함이 생길 때 비로소 관계 안에서 내 자리가 조금씩 다시 높아집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만 믿고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래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나는 한때 가족이면 끝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조금 무심해도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형제 자매가 내 형편을 함부로 묻거나 판단해도 피부치니까 참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오래 산 사이에는 그럴 수 있다고 나를 달랬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너그러워야 하고, 가족이니까 더 많이 양보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서운함도 오래 붙잡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무례를 덮어주는 이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말이 더 조심스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더 함부로 기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뒤쪽의 사람들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받아준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서늘한 말을 듣고도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삼키고, 힘든 부탁을 받고도 남도 아닌데 라고 받아들이고, 내 생활이 무너져도 내가 부모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명절 전날 시장에 다녀와 손목이 욱신거리는데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듯 이번에도 어머니가 음식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걸어 안부보다 부탁을 먼저 꺼낼 때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모임 자리에서 요즘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묻는 순간 걱정인지 간섭인지 모를 말 앞에서 웃음이 굳어집니다. 그 장면들은 크지 않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순간들이 반복되면 사람 마음은 조용히 닳습니다. 가족에게 소모되는 사람들은 대개 처음부터 큰 희생을 결심하지 않습니다. 작은 양보 하나, 작은 침묵 하나, 작은 부탁 하나를 넘기다 보니 어느새 자기 삶의 중심이 남의 사정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내 병원 예약은 미루고, 내 쉬는 시간은 줄이고, 내 마음의 불편함은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가족 안에서 섭섭함을 말하는 사람은 왠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실은 냉정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경계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경계가 없으면 한 사람의 배려가 다른 사람의 권리처럼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일이 되고, 당연해진 일은 멈추는 순간 원망을 부릅니다. 전에는 해줬잖아요. 갑자기 왜 그래요?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오면 나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65세의 나는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몫을 내주었습니다. 피곤해도 괜찮다고 했고, 서운해도 별일 아니라고 했고, 부담스러워도 이번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가능한 사람처럼 되어 갔습니다. 언제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무리해도 결국 해주는 사람, 화내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 그 자리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외롭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내 마음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늦은 밤에 오래 남습니다. 80대가 되어 알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없애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가족과의 관계도 덜 원망스럽고 덜 비참해집니다. 내가 계속 참기만 하면 언젠가는 마음속에 조용한 분노가 쌓입니다. 그 분노는 말로 터지지 않아도 표정에 남고 몸에 남고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눈물로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배워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다 해줄 수 없고, 가족에게도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가족에게도 내 한계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무조건 약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먼저 내 몸 상태를 생각했을 것이고, 형제자매가 내 사정을 캐물으면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했을 것이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가볍게 넘기면 웃고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갑게 밀어내지는 않되 조용히 내 자리를 표시했을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내 인생 전체를 가져가도 되는 이름은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더 함부로 하지 않도록 서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누군가 먼저 조용히 멈춰설 때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를 잃으면서까지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세울 수 있을 때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나를 묶는 줄이 아니라 서로를 더 오래 존중하게 하는 따뜻한 거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멀리 해야만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알맞게 세울 때 비로소 관계가 오래 숨을 쉽니다. 젊을 때는 거리를 둔다는 말을 차갑게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둔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고 관계를 끊겠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았고 마음을 자꾸 건드리는 사람에게도 예전처럼 웃어주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받았고 묻는 말에는 성실하게 대답했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다음 만남에서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거리 없는 관계는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쉽게 침범당하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열 수 없는 문, 들어와도 되는 사람과 문 밖에서 멈춰야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이 없으면 누군가는 내 안부를 묻는 척하며 내 약한 곳을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친하다는 이유로 내 시간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누군가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선택을 흔듭니다. 어느 날 이웃이 현관 앞에서 마주치자마자 요즘 자식들은 자주 와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웃으며 이것저것 설명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말, 그래도 괜찮다는 말,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멈췄습니다.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냅니다. 그리고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말도 아니었는데 집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조금 덜 새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거리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속을 전부 내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가 갑자기 깊은 사정을 묻는다면 그 이야기는 편할 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누가 자꾸 부탁을 반복한다면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더 길게 변명하지 않는 것. 누가 내 마음을 떠보듯 말하면 웃음으로 다 풀어주지 않고 조용히 표정을 거두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내 마음의 울타리가 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언제든 받아주는 사람을 더 조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멈출 줄 아는 사람을 더 살핍니다. 이것은 상대를 겁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말도 쉽게 던지고 부탁도 쉽게 얹습니다. 그러나 자기 선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은 해도 될까? 이 부탁은 무리일까? 바로 그 한 번의 생각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나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깊이 들어올수록 더 많이 이해해 줘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움은 허락이지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내 마음의 방을 마음대로 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허락한 만큼만 들어와야 하고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관계는 정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오래 거리를 두지 못한 사람은 결국 마음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왜 또 저러지 하고 지칩니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한숨이 나오고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몸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오래 내 선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경계는 상대에게 존재하지 않는 경계와 같습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사람을 끊기 전에 먼저 거리를 조절했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가까이 두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주 만나면 힘든 사람은 가끔만 만났을 것이고, 말끝마다 마음을 긁는 사람에게는 내 깊은 이야기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탁이 잦은 사람에게는 미안한 얼굴보다 단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더 일찍 배웠다면 사람을 덜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 품위가 생긴다는 것은 모두에게 친절한 얼굴을 유지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드나들 수 없게 하면서도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균형입니다. 차갑게 닫아버리는 사람은 외로워지고 다 열어두는 사람은 소모됩니다. 그 사이에 조용한 길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열고 불편하면 천천히 닫고 설명보다 태도로 알려주는 길입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덜 끌려다니면 상대도 내 시간을 다르게 대합니다. 내가 덜 해명하면 상대도 더 묻지 못합니다. 내가 덜 흔들리면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이것이 늦게 배운 거리의 품위입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것, 관계를 차갑게 끊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것, 남은 인생에는 그런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늙지 않고 사람 사이에서도 나의 자리가 함부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남이 바쁠 때 대신 비워두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 할 마지막 집입니다. 65세의 나는 내 하루를 너무 쉽게 남에게 내주었습니다. 누가 급하다고 하면 내 일정은 뒤로 밀렸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내 피곤함은 말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챙겨 먹고 천천히 몸을 풀고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어야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전화 한 통이면 그 모든 것이 흐트러졌습니다. 나는 늘 남의 사정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내 몸은 나중이었고 내 마음은 더 나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움직이는 것,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않는 것. 물론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며 삽니다. 하지만 기대는 것과 기대어 무너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한번 도와주는 것은 정이지만 내 생활이 반복해서 무너지는 것은 더 이상 정만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질서가 남의 손에 넘어가는 일입니다. 아침밥을 제대로 먹기도 전에 손주를 봐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병원 예약을 잡아둔 날인데 누군가가 잠깐만 와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오후에 쉬려고 누워 있는데 친구가 길게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하나하나는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하루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흩어집니다. 밤이 되면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시간을 잃으면 결국 자기 기분도 잃습니다. 내 시간이 없으면 마음을 정리할 틈이 없으면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돈보다도 체면보다도 하루의 중심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언제 쉬고 누구의 전화를 어디까지 받을지 정하는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말년의 품위를 지키는 뼈대가 됩니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남을 먼저 살핀다고 해서 내 삶이 저절로 귀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살피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 나이에 뭐 그렇게 바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작게 무너졌습니다. 나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을 말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일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일정을 중요하게 대접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80대가 되어 돌아보면 가장 아까운 것은 돈보다도 내가 함부로 흘려보낸 마음의 힘입니다. 실은 부탁을 들어주느라 지친 오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잠을 설친 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계절들이 떠오릅니다. 젊을 때는 다시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무너진 리듬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오래 눌러둔 마음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눈물로 올라옴.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내 하루에 먼저 자리를 만들어 두었을 것입니다. 아침 1시간은 누구에게도 쉽게 내주지 않았을 것이고 병원 가는 날에는 미안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쉬어야 하는 오후에는 전화를 잠시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그 시간은 어렵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유를 길게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삶을 지키는 일에 매번 변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더 일찍 배웠을 것입니다. 자기 몫의 인생을 되찾는다는 것은 거창하게 새 출발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남의 요구로만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면 쉬고, 내 마음이 복잡하면 대답을 늦추고, 내 시간이 필요하면 약속을 줄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계속 뒤로 미루면 결국 내 안에 사람이 먼저 서운해집니다. 그 서운함이 오래 쌓이면 삶 전체가 남의 뒷정리처럼 느껴집니다. 나이 들어 자신을 챙기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원망하고 덜 무너지고 더 오래 따뜻할 수 있는 사람. 내 몸을 지켜야 남도 미워하지 않고 내 시간을 지켜야 관계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하루에 내 이름을 다시 써야 합니다. 남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조용히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남은 날들이 남에게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천천히 되찾아 가는 인생이 됩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음이 식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아무데나 흘리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65세의 나는 아직도 말로 많은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이유를 길게 말했고, 오해를 받으면 내 진심을 끝까지 설명하려 했고, 누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나면 늘 피곤했습니다. 말은 내가 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더 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이 많아져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많이 말해서 외로워집니다. 내가 꺼낸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질 때 사람은 이상하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민망하고 내 속을 너무 많이 보인 것 같아 뒤늦게 후회합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내 생활을 가볍게 묻는 순간 예전에 나는 웃으며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마음이 어떤지까지 스스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늘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사람 마음은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반드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속마음을 들으면 조심스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그 속마음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쉽게 건드립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말의 양보다 말이 놓이는 자리를 가려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다정할 수는 있어도 아무에게나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은 넓게 주어도 되지만 속마음은 좁게 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마음이 허전한 날에는 누군가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을 말하고 이웃과 차를 마시며 집안 사정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말하는 순간에는 후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이 내 곁을 떠나 다른 사람의 입으로 옮겨갈까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가 어느새 내 약한 부분을 설명하는 자료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벼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너무 오래 혼자 참았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주는 순간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상처가 깊을수록 더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일수록 아무 사람에게나 기대면 안 됩니다. 외로움이 입을 열게 만들 때 그 말이 나를 지켜줄 사람에게 가는지 나를 더 노출시킬 사람에게 가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말수가 줄어든 사람에게는 묘한 무게가 생깁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모든 오해에 달려가 해명하지 않고 모든 서운함을 즉시 털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안에서 먼저 사깁니다. 사귄다는 것은 억지로 삼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로 내보내기 전에 이것이 정말 말해야 할 일인지 말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말해야 하는지 조용히 고르는 것입니다. 그 고르는 시간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이 무심코
아픈 말을 던졌을 때 예전에 나는 바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상대의 표정은 점점 심드렁해졌습니다. 이제라면 다르게 했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한 뒤 그 말은 조금 아프게 들리네요 라고만 말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상처의 모든 배경을 펼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볼 사람은 그 한마디만으로도 멈춥니다. 알아보지 못할 사람에게 긴 설명은 또 다른 필요가 됩니다. 덜 말한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상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함부로 쏟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억울함도 많아지고 기대도 많아지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도 커집니다. 그러나 필요한 말만 남기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내가 나를 너무 많이 팔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내 이야기를 더 귀하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외롭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속을 열지 않았을 것이고 억울하다고 모든 사람에게 내 진심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깊이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정하게 웃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은 말 속에도 충분히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품위는 말솜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덜 드러내지만 더 깊어지고 덜 해명하지만 더 단단해지고 덜 붙잡지만 더 평온해지는 태도. 그 태도가 생기면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넘겨짚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자리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깊이가 조용히 살아납니다. 남은 나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지나간 세월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고 조용히 정하는 일입니다. 80대가 되어 뒤돌아보면 65세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은 쉽게 안 바뀌고 가족 관계는 원래 그런 것이고 내 몫의 삶은 이제 남은 사람들 뒤치다꺼리를 하며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야말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으로 넉넉한 문앞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었고 말은 아직 고를 수 있었고 관계의 방향도 아직 조금씩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 앞에서 너무 오래 망설였습니다. 남들이 섭섭해 할까봐,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나만 생각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꾸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임에서 마음에 걸리는 말을 듣고도 웃었고, 가족의 부탁 앞에서 내 일정을 접었고,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가볍게 넘겨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눌렀습니다. 그때마다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큰일이 없었다는 것이 내 마음이 무사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양보들이 쌓이고 아주 짧은 침묵들이 쌓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피로가 쌓여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이는 날, 전화벨이 울리기만 해도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날,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밤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미워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지키지 못한 오랜 습관이었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이 늦었다고 해서 남은 인생까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에 가장 조용히 붙잡은 진실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모두 고칠 수는 없어도 오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내준 마음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어도 앞으로 내줄 마음의 양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묻는다고 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내 하루를 전부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오래 부드러울 수 있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경계 없는 희생은 결국 원망을 만들고, 원망이 쌓인 사랑은 언젠가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니 나를 지키는 일은 관계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관계가 더 오래 상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더 조용히, 그러나 더 분명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서운한 말 앞에서는 웃음으로 덮지 않고 잠시 침묵했을 것입니다. 무리한 부탁 앞에서는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함부로 캐묻는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오래된 친구에게도 내 마음을 전부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하되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덜 탓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버림받고 싶지 않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나를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남은 날이 많든 적든 사람은 오늘부터 자기 품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은 조금 줄이고 마음은 조금 깊게 두고 닭 앞에서는 한번 숨을 고르고 관계 안에서는 내 자리를 잃지 않는 것. 그렇게 살면 늦은 인생도 다시 밝아집니다. 나이가 들어오는 진짜 평안은 아무 상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더는 나를 함부로 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후회가 있어도 그 후회로 자신을 때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내 안에 조용한 방 하나는 끝까지 지키는 상태입니다. 그 방이 있어야 말년의 얼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방이 있어야 외로움 속에서도 품위가 남고 관계 속에서도 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은 날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많이 참아 온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더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너무 자주 웃었고, 괜찮지 않은 날에도 괜찮다고 말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 시간이 모두 잘못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방식밖에 몰랐,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했었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길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 한계를 말할 수 있고, 오래된 관계에서도 내 마음의 문을 조금 닫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품위입니다. 그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늦게 배운 지혜입니다. 남은 인생은
더 많이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 짧은 말 속에서도 마음을 알아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려는 사람은 내가 길게 설명해도 결국 내 약한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깊은 이야기를 귀하게 다루고 내 하루를 함부로 내주지 말고 내 마음이 서늘해지는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65세든 70세든 80세든 오늘부터 조금 덜 끌려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동안 버텨온 마음을 먼저 다독여 주십시오. 당신에게도 경계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은 밤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당신 편에 서도 됩니다.